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고흥군이 우주산단 개발을 앞두고 선진 사례 벤치마킹에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해남 옥녀봉 토성에서 마한 시대로 추정되는 주거 흔적이 발견됐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신안군 지도읍의 한 비닐하우스. 작은 화분 8,000개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진 묘목은 초여름부터 보랏빛 꽃을 피우는 나무 붙들레야. 3월에 묘목을 심고 석 달간 키운 뒤 신안군이 만드는 숲에 전량 공급합니다.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농가 창출할 수 있는 소비 창출할 수 있는 그 길이 좀 많이 보인다고 할까요? 14개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에서는 각 섬별로 숲과 정원 조성이 한창입니다. 분재 정원과 튤립 정원, 홍매화 정원, 수국 정원 등 13개 정원을 만들었고 라일락 정원 등 8곳의 정원을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종 숲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나무값이 올라 나무 구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신안군은 아예 나무를 직접 길러 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400여 농가 주민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섬별로 각기 다른 나무를 키운 뒤 신안군에 팔았고 부수입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순수 소득은 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 섬까지 나무를 운반하는 경비를 줄이고 자치단체가 공을 들이는 숲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냈습니다. 그 묘목을 만들면 첫째 경비가 절감되고 둘째는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가고 셋째는 지역 주민들이 내가 키운 꽃이 내가 키운 나무가 우리 지역에 심은다는 자긍심. 신안군이 주민들에게 생산을 책임져달라고 맡긴 나무는 애기동백과 태산목, 수국 등 22가지 품종 134만 그루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 어민들이 강에 직접 들어가 거랭이라는 긴 도구를 이용해 강바닥을 긁어 제첩을 채취합니다. 제첩잡이 손틀 어업으로 불리는 전통적인 방식인데 역사성과 독창성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18년엔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어른들부터 다 하고 계셨던 거지요. 지금 손작업으로 하게 돼가 있고 배는 풍물에 못 들어가는 데만 조금 잡고. 이 제첩잡이 손틀어업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는 30일부터 사흘 동안 UN 식량농업기구 관계자들이 섬진강을 찾아 현장 실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건 지난 2020년 1월이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 만에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역사성도 좀 있어야 되고 생계에 도움이 좀 돼야 되고 자연하고 좀 어우러진 어법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서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완도 청산도의 구들장농과 담양 대나무밭 농업 등 5개입니다. 제첩잡이 손틀어업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어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농업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생산해서 판매하고 계신 분들의 소득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 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첩잡이 손틀어업의 세계 농업유산 등재 여부는 현장 실사 이후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올해 하반기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KTX에서 내린 승객들이 여수엑스포역 대합실로 향합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여간은 서울로 향하거나 서울에서 도착한 승객으로 북적입니다. 주말이면 몰려드는 관광객과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자 이용객까지 들면서 일부 시간대 열차표는 늘 매진입니다. 하지만 여수에서 탈 수 있는 고속열차는 순천과 곡성, 전북 전주에서 익산까지 이어지는 전라선 KTX뿐입니다. 동부권 주민들이 서울 수서나 강남으로 가려면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에서 내려 다시 이동해야 합니다.
강남 가려면 그 고속버스를 이용하든지 그러려면 이제 용산서 내려가지고 전철을 이용합니다. 어떤 게 좀 많이 불편하셨을까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니까 불편하죠. 올해 9월부터 이 같은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산업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추석 연휴 전 수서발 SRT 운행을 전라선과 경전선, 동해선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선로 용량 등을 고려해 우선 하루 왕복 2회씩 운행하고 열차 증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주식회사 SR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노선변을 신청하면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노선변을 발급하고 개통을 위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 남부 등 관광객 추가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어제 와가지고 이제 투어하고 이따 우리 7시 차로 올라갈 거예요. SRT 생기면 좀 자주 더 오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모이기.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에서 오는 친구들이 더. 지역 수건 사업이던 전라선 SRT가 운행을 시작하면 전남 동부 주민을 포함해 130만 명의 교통 편의성이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무안을 동서로 잇는 도로입니다. 촬영을 하는 30여 분 동안 오가는 차량은 고작 석 대. 만남의 길이라는 도로 이름이 무색하게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은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명품 도로를 조성한다며 이 도로 개설에 국비 17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에 한 20대 다니니까요. 그만큼 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도로가 도로 기능으로서는 유명무실된 지가 조금 개통된 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지난 2020년 개통한 노을길. 해송숲을 따라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해안 관광 일지도로가 지어졌습니다. 테마숲, 관광 테마공원과 낙지 전망대, 야영장 등 편익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도 이용하는 사람과 차량이 적기는 마찬가지. 도로 개설에만 국비 150억 원 넘게 썼고 편익체험시설에는 수십억 원의 지방비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도로만 지어놓고 사후 활용에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도로 입구에 이정표조차 갖추지 않았고 개통 수년이 지나도록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걷는 길하고 같이 연결을 한 용역을 한번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군에서도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완을 한번 담아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 영산포에서 무안 일로까지 역사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영산강 강변도로, 해안선을 따라 붉게 물드는 갯벌을 감상할 수 있는 노을길, 승달산과 영산강을 잇는 생태 관광도로인 만남의 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내놔도 손색 없는 명품 도로들이 만들어졌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해남읍 연동리와 삼산면 경계에 있는 해발 212m의 옥녀봉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국유림 실태조사서에 녹산성으로 표기된 이후 지난 1986년 첫 조사에서 마한시대, 토기편 등이 발굴됐습니다. 이후 37년 만에 목포대 박물관이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토성의 성벽과 주거지 등이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보고되었던 이런 다른 주변 유적들하고의 관계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산 정상에 이르는 지형을 여러 단으로 다진 평탄지에서는 주거지와 수열 유구, 기둥이 있던 흔적이 발견돼 고지성 취락이 확인됐습니다. 해남 옥녀봉 토성의 성벽으로 추정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폐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후대 지속적인 개축과 증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라이다를 활용한 조사에서는 내성과 구분되는 외성의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성과 길이 면에서는 전남 최대 규모이고 산성의 입지와 성내 공간 활용 방식에서는 국내에서 사례가 없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기원전 1, 2세기부터 사람들이 주거했고 그 이후에 또 토성을 쌓는 소위 마한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남의 마한 역사를 탐구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고대의 해양 교류사가 재조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남 옥녀봉 산성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에서 토성 축조 방식이 검증되면 마한 초기 축성수를 가진 해상 세력의 존재와 이동을 확인할 수 있어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3, 2,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우주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우주관광도시를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의 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와 우주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과 연계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고흥군은 지난 2일부터 전라남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케네디 우주센터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존슨 우주센터 등 미국의 선진 사례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는 연간 170만 명이 방문하고 입장료 수익만 연간 1억 6천만 달러에 이르는 나로 우주센터의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민간인 관람이 가능한 미 케네디 우주센터처럼 나로 우주센터도 일반인들의 관람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방문자 센터 관계자는 고흥군이 추진하는 콘텐츠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도 밝혔습니다. Just the visiting or travel, but we can do stuff virtually. We can talk through designs and experiences and stuff like that, operational models and things like that. I can help you with all. 고흥군은 특히 우주 여행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주과학 분야의 교육과 체험 시설 구축이 고흥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이언스 컴플렉스 같은 걸 어떻게 조성해 나갈 건가 이런 걸 많이 보고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흥에 맞는 고흥하고 적합한 그런 우리 컨텐츠나 이런 거를 개발하고 해서 고흥군이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발빠른 벤치마킹에 나서면서 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발걸음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